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결혼을 3년차였을 때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시부모님과 시누이 한 명과 남편의 형이 되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있었어요. 결혼 후 제 생일이 처음 돌아왔을 때에는 그저 남편과 친정 식구들과 함께 보냈어요. 그 다음에 시누이 생일이었어요. 저는 물론 알고 있었죠. 그날은 평일이라서 그 전주에 선물을 미리 준비해두고 형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혹시 아가씨 생일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아가씨? 냅둬. 챙겨주면 좋겠지만 그래 봤자야. 더 기어오를걸? 네? 기어오르다니요. 잘해주면 봉인 줄 알고 함부로 할 거네. 나도 처음엔 몇 번 챙겨주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뒀어. 동서는 알아서 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아, 그래요? 따로 모여서 밥을 먹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군요. 네, 알겠어요. 남편도 자기 여동생인 아가씨 생일을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우이 생일 전날에 시댁에 남편과 잠깐 들렀어요. 신우이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시부모님만 계셨어요. 왔냐? 네. 밥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왜? 내일이 춘심이 생일 때문에 왔니? 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반기는 표정이셨어요. 그래? 그러면 잘 왔다. 그렇지 않아도 나 혼자서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잘 되었다. 너 내일 시간 좀 빼라. 네? 시간을 빼라면 휴일을 빼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가능하지? 네, 그런데 아가씨 생일 때문에 그러세요? 내일 춘심이 생일이고 해서 내가 춘심이가 사귀고 있는 사람 데리고 오라고 했다. 손님을 불러놓고 그저 말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네가 나 좀 도와다오.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조금 내키지는 않았지만 딱히 거절할 뚜렷한 핑곗거리도 없었고 시어머니와 하루 종일 지내게 될 텐데 이번 기회에 친해져 보자는 생각도 했었죠. 원래는 미리 준비한 선물을 주고 올 참이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겸사겸사해서 식구들 모두를 부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미리 시어머니한테 못 간다고 말씀드렸다고 했고 아주버니 혼자서만 갈 거라고 하셨어요. 형님이 다니던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에 빠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 출근을 해서 연차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었어요. 이유는 이미 연차를 신청한 인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당일 연차 신청은 업무 공백 때문에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일인데 어쩔 수 없던 거라서 시어머니께 그 같은 사실을 전화드렸어요. 그러냐? 그러면 내가 혼자 다 해야지. 어쩌냐? 오늘 저녁에 일찍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하셨어요. 실망하신 목소리였지만 달리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죄송해요. 퇴근하는 대로 바로 갈게요. 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러다가 회사 일에 빠져서 한참을 일하다가 갑자기 타 본부에서 높은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았고 특성상 윗대가리들이 퇴근을 해야 마음대로 퇴근도 자유로웠던 터라서 말단인 제가 팀장님도 대기 상태로 퇴근도 하지 않고 있는데 먼저 가겠다고 할 수가 없어서 늦게 되었어요. 눈이 빠지게 저를 기다리셨는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오고 있냐고 하시길래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퇴근이 늦을 것 같으니까 못 갈 것 같다고 했어요. 어중간히 갈 수 있으면 가겠다고 하면 기다리실까 봐서 못 갈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랬더니 내내 소리 한 번 안 지르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소리를 버럭 내질렀어요. 너네들 둘이 쌍으로 약속했냐? 큰애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어째서 둘이 똑같이 약속한 것처럼 안 온다고 하니? 시애미도 아주 웃은가 보구나. 네, 참. 며느리가 둘이나 있어도 시애미가 주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말이나 된단 말이냐? 갑자기 시어머니가 돌변해서 따발총을 난사하는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데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놀라서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그러다가 또 끊으셨는데 오히려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할 줄도 모르는 주방 살림에 잔소리는 얼마나 하실지 맘에 꼼쳐 두셨다가 뒷담화를 얼마나 하실지도 두려웠어요. 어차피 신의 선물은 챙겨서 줬고 생일 축하 톡도 보냈으니 그만하면 되었다 싶었어요. 그리고 2달쯤 후에 시어머니의 생신일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형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형님을
전에는 그냥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어때? 동서야, 물론 결혼 후 첫 시어머니 생신이라서 마음에 걸리기는 할지 모르겠네만 난 그냥 어머니가 돈을 좋아하시니까 돈 봉투만 드릴까 해. 동서는 알아서 해. 그래서 저는 형님이 돈 봉투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저는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고급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준비했어요. 시어머니 생신일도 역시나 평일이었어요. 어차피 코로나 시국이라서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는 것도 무리였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전화가 왔어요. 언니, 엄마 생신일을 알고 있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라고 급 질문에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언니가 집들이도 따로 하지 않았는데 하면 안 돼요? 사실 집들이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무서워서요. 저희 회사 직원 중에서도 코로나 자가 격리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코로나 수칙을 잘 지켜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미루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엄마 생신상 못 차린다는 말이에요? 약간 빈정이 상한 목소리로 신우이가 한 톤 높게 말하는 통에 저도 기분이 팍 상했어요.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가씨, 제 말 잘 들어봐요. 아직 제 말이 안 끝났어요. 그래요, 해보세요. 생신일이 평일이고 코로나도 그렇고 해서 춘달 씨도 모이지 말고 그냥 올해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자는데 어때요? 그러자 앙칼진 목소리로 그랬어요. 어떠긴 뭐가 떴다고 그래요? 핑계도 좋네요. 언니가 우리 엄마 생신잔 차리고 큰올케랑은 빠지면 되잖아요. 처음엔 무슨 말인가 하고 눈만 꿈벅거렸어요. 신우의 말인즉슨 그렇게 코로나 핑계를 대려고 한다면 저와 형님이 생신상만 차려주고 나가서 놀던지 말던지 알아서 자리를 비켜주면 될 것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었어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며느리만 생신상을 죽도록 차려주고 쏙 빠져라. 이 정도가 되면 신우의 말하는 버르장머리는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가씨, 진심이에요? 언니, 진심이라고 했어요? 이런저런 핑계만 대서 시어머니 생신상을 안 차리려고 하지만 말고 성의를 보이라는 말이에요. 며느리가 도움이에요? 그럴 거면 제가 어머니 집에 진짜 도우미 보내서 생신상 차려드리면 되겠네요. 뭐요? 며느리가 손수 정성을 들여서 생신상을 차려야지 도우미를 보낸다고 했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며느리는 상만 차리고 빠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잘 됐네요. 어차피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데 나는 빠질 테니까 잘해봐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고 휴대폰 전원도 꺼버렸어요.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했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선물을 대신해서 전해드리라고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로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을 보내드렸어요. 전문 요리사의 음식 솜씨에 맛있게 먹음직하게 차려진 생일상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제 덕에 실컷 먹고 마시며 떠들고 놀았음에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생각할수록 괘씸했는데 그날 밤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도 제가 직접 초대해서 생일상을 차리지 않았다고 난리를 치셨대요. 사돈, 내가 하도 열불이 나서 전화 드린 거예요. 내가 며느리한테 생일밥을 못 얻어먹어서 환장한 게 아닌데 지가 초대를 해서 정성껏 상을 차려야지. 도우미 아줌마를 보내고 지는 쏙 빠져버리는 경우가 어딨답니까? 이거는 시어머니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냐고요. 한참을 그렇게 아무 영문도 모르는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따발총을 쏘아대더니 일방적으로 끊어버리셨대요. 저희 친정엄마가 그 따발총 소리에 심장이 벌렁벌렁 하다며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를 안심을 시키고 곧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보내드린 생신상 선물을 잘 받아 쳐드셨으면서 왜 죄 없는 친정엄마한테 무식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무식하다고 했냐? 네, 제가 가정교육을 너무나 잘 받았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보내드린 선물은커녕 도우미 아줌마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잘해주니까 호강에 철을 치셨네요. 뭐야? 이런 고향 것이 있나? 가정교육을 퍽이나 잘 시킨 아가씨한테 물어보세요. 코로나 시국이니까
생일상만 차리고 며느리는 빠지라고 해서 그럴 거면 도우미 아줌마 손을 좀 빌렸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왔어요? 남들한테 물어보세요.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큰절은 못할 망정 어디서 무식한 티를 내고 그러세요? 더러워서 며느리지 못해 먹겠네. 뭐야? 이거 말하는 것 좀 보게. 당신 며느리 노릇 할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까 그래 아세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어머니 선물이랑 도우미 아줌마 출장비도 춘삼씨 카드로 썼어요. 제가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자 시어머니는 혈압이 올랐는지 뒷목 잡으면서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일상을 받고 좋아하는 아들과 딸과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이지 무식하게 입방정을 떨더니 며느리한테 호되게 혼이 난 거였죠. 제 전화를 받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지랄 발광을 한참을 떠는 것을 남편이 겨우 진정을 시키고 왔다고 했어요. 사건의 개요를 적나라하게 다 알게 된 남편은 시댁 출입을 끊자고 했어요.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날에 일찍부터 전화를 해서 오만 가지 욕을 다 퍼부었어요. 남편에게 들려줄 요량으로 다 녹음했어요. 다 이런 것도 이혼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이니 차분하게 맞대응을 하지 않고 다 들어줬어요. 제가 반응이 없자 더욱 약이 올랐는지 더 난리치더라고요. 하루 종일 심심하기만 하면 별쓰레기 같은 말을 다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아이고 무서워라. 자기 엄마한테 좀 보라고 했다고 완전 뚜껑이 열려서 씩씩거리는데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여자를 누가 데려갈지 폭탄을 제대로 맞는 격이었으니 참 안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퇴근 즈음에 사촌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렸을 적에 우리 집에서 한때 함께 자랐었던 사촌 동생인데 연락은 하면서도 못 보고 산 지가 꽤 되었어요. 결혼식 때도 늦은 군 복무 때문에 못 왔어요.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좋은 소식을 알리려는 것 같아서 정말 빨리 만나고 싶더라고요. 제 사촌 동생은 많이 몰라보게 멋있게 변해 있었어요. 군 제대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머리는 빡빡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낯이 익은 여자가 계속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사촌 동생이 눈에 먼저 들어와서 반가운 마음에 손잡고 팔짝팔짝 뛰고 있는 모습을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나, 사실은 제가 그동안 사귀어오던 여자친구예요. 누나한테 제일 먼저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춘심씨 인사드려. 뭐? 춘심씨? 나와 정면으로 눈을 마주친 사람은 바로 신우였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더 기가 막혀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신우이는 그랬어요. 언니가 어떡해? 저는 웃는 낯쳤다가 삽시간에 무서운 얼굴로 변한 채 사촌 동생에게 말했어요. 이춘심, 이 여자가 네 여친이야? 응 누나, 서로 알아? 알다마다 너는 눈을 그냥 폼으로 달고 다니니? 아니 눈이 삐었어? 세상 여자가 없어서 이런 개뼈따기를 만났어? 이 정신 차려 이놈아. 누나 무섭게 왜 그래? 그래서 제가 녹음 파일을 계속해서 보내줬어요. 내가 보낸 거 지금 들어보고 얘기하자. 놀란 표정으로 들어보라고 하니까 듣더니 낯빛이 점점 회색빛으로 변하면서 신우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이 빠져있는 신우한테 그랬어요. 너 안 가고 뭐하냐? 내 동생과 엉강생심 결혼을 하려고 했니? 그럴 거면 각오해라. 내 생일은 물론이고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큰아버지 작은엄마 식구들 생일까지 다 챙겨서 생일상 차려야 할걸. 자신 있니? 라고 하자 냅다 도망갔어요. 어디서 저런 모질이 찐빵 같은 게 나왔나 싶더라고요. 그날 저는 사촌 동생과 회포를 풀면서 인생 그런 거라면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다독거려줬어요. 이 누나가 구세주인 줄 알고 고마워하라고 해줬더니 다른 여친을 사귀게 되면 꼭 저에게 먼저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